선생님, 먼 길 고맙습니다. 아니, 뭐, 이거 자주 오는 데고, 항상 오고 싶었던 데입니다. 오늘 참,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인데요. 예. 무겁기도 하면서 또 반드시 짚어야 될 그런 주제 같기도 하고, 체 게바라의 호치민 언덕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인데, 선생님, 제가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선생님께서 치과 의사라는 직을 가지고 계신데, 그 체 게바라와 호찌민이란 인물을 깊이 연구해 오셨습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찾고자 했고, 또 찾고자 하고 계신지요? 사실은 체계바라는 나중에, 물론 알고 있었지만 이건 나중에 문제였고, 우선 우리가 제일 큰 우리 민족의 상황이 분단이잖아요. 근데 분단을 유일하게 스스로 힘으로 해결한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여기에서 베트남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베트남에서 그 통일 운동을 지도자로서 이끌어 나간 사람이 호치민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체 게바라에 대해서는 체계바라는 뒤에 혁명가로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혁명가로서 체계바라를 어느 정도 관찰했고, 사실은 체계바라보다 더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될 인물은 저는 카스트로라고 봅니다. 그리고 체계바라는 그 어떤 낭만이 있었고, 또 체계바라 역시 의사로서 혁명가를 이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매력은 상당히 있죠. 그리고 또 체계바라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그 당시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호치민이었다고 스스로 했습니다. 그 호치민과 체 게바라의 연결고리에 있다가 또 질문 드릴 텐데, 선생님 그 체 게바라에 대한 연구 또 쓰시고 하실 때 어떤 그 같은 직종으로서 어떤 공감이 있었겠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의사에서 세상을 고치는 혁명가로 나가고 있는 한 인물. 예. 체계바라는 이제 뒤에 체계바라는 워낙 일찍이 뭐 유명한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낭만을 가지는 그런 낭만과 희망을 가지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두 번째 또 체계바라가 의사라는 점에서, 하고 이 의사라 하는 것은 단지 베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학이라는 것은 그 사회 배려를 하는 가장 중요한 직업이 바로 의사입니다. 이 직업의 귀천과 빈부를 떠나서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건강성을 회복하려면은 그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 배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의사로서 보통 친절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돈 있는 사람에게 사실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하는데, 체계바라에 들어가면은 이 쿠바에서 혁명을, 카스트로를 도와서 혁명을 일굽니다. 그 일구면서 쿠바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모범적인 의료 국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번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멕시코도 그 카리브해에서 떠다니는 거대한 크루즈호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멕시코도 받아주지도 않고 미국도 받아주지 않았을 때 가장 가난하고 작은 나라인 쿠바에서 그거를 모두 받아들여 해결했습니다. 이만할 정도로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발달된 것보다는, 의학이 발달된 것보다 인간을 배려하는 의학으로서 즉 쿠바가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코로나도 미국도 못 받아들인 것을 쿠바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저 체계바라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 쿠바에 구현됐다고 볼 수 있죠. 말랑의 체 게바라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 금수저
루테는 아르헨티나 체게바라가 이제 의과 대학을 졸업하면서 친구 알베르토 그라나도와 함께 모터사이클 타고 남아메리카 횡단을 해보자고 나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남미 곳곳 참담한 밑바닥 실상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청진기 대신 총을 들고 혁명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가 떠난 지 57년이 된 지금 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여전히 어떤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이 체게바라가 꿈꾸던 세상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또 체게바라의 후예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그가 어떤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집안도 부유했고, 머리도 아주 좋았는데, 어릴 때부터 체게바라가 이제 반항적인 기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 반항적인 기질은 그 약자를 위한 반항이었습니다, 사회에. 그래, 그게 결국은 나중에 단순한 의사가 되기보다는 어떤 세상을 구경하자고 싶은 게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를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그 원주민들이 고통을 보았죠. 그리고 거기서 뭐 결정적인 것은 나병 환자 차원에서 인간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의사로서 한 개인이 치료하는 의사보다 사회 구조를 바꾸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어느 정도 가슴에 거기서 간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남미 멕시코로 또 그 여행 범위를 넓혀 나가다가 카스트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카스트로를 통해서 사회 변혁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체게바라가 탄생하게 됐죠,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체게바라가 그 했던 것이나 카스트로가 했던 것은 사회주의 체제였습니다. 근데 남아메리카, 남북 총아메리카, 그 아메리카 대륙을 보면은 미국의 힘이 너무나 막강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를 하기에는 미국의 힘에 의해서 거의 다 좌절을 해버립니다. 오히려 더 악화가 되죠, 미국이 들어가서. 그런데 오직은 이제 그 나라에서 지금 현재도 유일하게 미국의 그 영향력을 벗어나서 자기 나라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쿠바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쿠바를 하고 난 뒤에 특히 그 중남미에서는 보면은 그 부패 권력과 미국의 자본이 붙어서 오히려 옛날보다 점점 더 모호해 가는 그러한 양상을 띄고 있으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쿠바를 어떻게 더 잘 관찰해야 되냐 하는 게 지금 관심입니다. 그 체게바라의 뒤를 따라서 어떤 남미의 혁명을 꿈꾸는 그 후예들도 종종 보이십니까, 선생님 눈에? 지금 그 체게바라의 실패 이후에서는 그러고 이제 체게바라는 실패하고 카스트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완강히 구축을 했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은 더욱더 제2의 쿠바가 탄생할 것을 염려해서 점점 더 경제력으로서 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한 게 난감합니다. 예, 그럼 호치민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도 졸업 논문을 베트남의 대이민족 100년 항쟁사로 써서 좀 관심 분야인데, 그 베트남의 이민족에 맞선 100년 역사가 참 대단합니다. 결국 해냈지 않습니까? 그 냉전구도 떨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로서는 부럽기도 하고 참 부끄럽기도 한데, 그 독립과 통일 전쟁 한가운데 있는 호찌민은 싸우면서도 협상한다는 유연한 사고를 지녔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를 그렇게 만든 풍토가 무엇이었고 그가 가고자 하던 지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19세기부터 그 서구의 그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었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자기 주체성을 잃지 않고 저항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근데 이게 그 100년이 단순한 100년 또 뭐 아무리 뛰어난 뭐 하나님 같은 능력을 지닌 호찌민이라도 그건 이룰 수가 없었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 베트남 역사가 외세에 저항한 2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지금 현대를 바라봐야 되고, 그 2000년의 지난한 그 역사에서 베트남이 그 외세를 다 이겨냈거든요. 그 이겨내는 그 힘이 20세기 들어와서도 이게 작용을 합니다. 그 작용하는 게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프랑스가 근 100년을 지배했잖아요. 그래. 그 중간에 20세기 초에 프랑스가 총독이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호치민이 등장하기 전이죠. 우리는 땅을 점령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정신을 점령하지 못했다. 바로 이 정신이 베트남에서는 2000년간 누적대가 있었던 그 역사적 정신력이 있었는 겁니다. 그 정신력을 호찌민이라는 이 지도자가 나타나서 인민의 열망을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그걸 갖다 구현한 겁니다. 이게 참 위대한 베트남입니다. 단지 호찌민이나 누구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2000년의 역사 동안 누적되어 온 그 민족의 그 주체성이 20세기에 와서 더 정교하게 통일을 위한 그 성취로 이어나간 거죠. 그 베트남 민족 자체의 그 존경할 만한 어떤 장 정신 예. 이런 게 토양이 되었군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저 체 게바라와 호치민에 대해서 한 묶어서 한번 좀 여쭤보겠 싶습니다. 그 제국주의와 신민주의에 맞선 체 게바라 호치민의 절정기는 1950년대, 60년대 어떤 그 동시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직접 서로 만난 적은 없다고 하는데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또는 감정적인 교류나 어떤 교감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호찌민이 체게바라를 알고 있었던 것은 조금 드뭅니다. 체게바라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사실은 1960년대 초에서 1967년도에 이제 그 운명을 했잖아요. 그 젊은 37살 나이에. 그 체게바라 했을 때 그 무렵에서는 호찌민은 노령기에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1960년대에 들어오면 그 노인, 지금 아마 노인이 얘기죠. 병고에 시달린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체게바라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는 사실은 제가 이래 본 적은 없는데 단지 쿠바라는 나라는 대단하다고 인식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치민이가 그 당시 60년대라는 것은 세계 인류 최강인 나라하고 베트남은 개넓은 농업국가가 싸움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호찌민은 나이가 많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호찌민은 더 이상 체계바라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지만 체계바라는 호찌민이라는 존재를 알았어요. 우리는 지구 전역에서 수많은 베트남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아주 강건하게 미국 제국주의에서 저항한 정신을 체계바라는 알았죠. 그래서 체계바라가 나는 세상에서 호찌민을 가장 존경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체계바라 있었다면 그 뒤에 이제 체계바라가 죽고 난 뒤에 저도 직접 베트남에 가서 봤는데 체계바라를 기념하는 그러한 전시회도 열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면은 호찌민 자체라기보다 베트남과 쿠바는 그 당시에 60년대를 통과하면서 가장 동병상련을 느낀 나라. 또 물론 카스트로도 체게바라를 가장 제가 호찌민을 가장 존경하였고
베트남에서 볼 때 바로 미국의 코앞에서 한치도 흐트름 없이 그 미국의 그 침략에 저항한 쿠바를 상당한 나라로 평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수많은 베트남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예. 말이 체게바라 입에서 나온 말입니까? 예, 예. 네. 그 체게바라가 꿈꾼 혁명, 호치민이 해낸 혁명이 꽉 막혀 있는 분단 한반도에서 빌려 쓸 지점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일까요? 체게바라가 꿈꾼 것은 사실은 유토피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어떻게 실현이 된다는 것보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장점이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외부 환경이 어렵더라도 꿈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체게바라는 그 꿈을 발견한 인간으로서 위대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고 그래 말할 정도로 그랬고, 호치민은 그러한 원대한 꿈보다 정말 너무나 급박한 조국의 운명에 의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인민의 열망을 한치도 안 벗어나게 그것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다 썼기 때문에 아마 베트남 그 저항의 역사가 깊고 오래됐지만은도 아마 호치민 같은 사람을 베트남 역사에서 가장 뜸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호치민이가 또 제 생각으로 보면은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내세웠지만은 국민에게 이야기할 때는 공자의 언어로 설명을 했어요. 어떤 딱딱한 어떤 ML 이론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의 언어로서 하면서 국민의 존경을 정말로 받았고, 아마 그래서 호치민은 베트남 국민에게 민족의 태양이니 뭐 구국의 영웅이 그런 거 아닙니다. 호 아저씨입니다. 그 별명에서 막 빡호. 박은 우리나라로 보면 큰아버지 백입니다. 그래, 큰아버지 같은 호 아저씨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호 아저씨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될 때는 엉클 호. 이 친근함이야말로 호치민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그 인민들하고. 그래, 우리는 그 리더십을 룰러, 지배자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무엇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지배자로 행세해요. 영어로 보면 그게 룰러, 지배자고 하지만, 호치민은 정말 진정한 리더, 앞장서서 리더가 할 때는 이걸 정말로 배워요. 우리 한반도의 어떤 변화를 기다리려면 호치민 또는 체게바라 같은 인물을 저희가 만들어내야 될까요? 그런 게 우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인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참 좋은 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주에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요 넘어가면은 함양의 지리산의 이현상이라고. 그래, 그런 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좌우 이데올로기 또는 여러 가지 그러한 장애 때문에 이현상이라 하는 그런 인물을 우리는 지금 아직도 뭐 산적으로 비유되던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현상의 생을 다시 우리가 복원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한다면은 우리도 지금부터 좋은 저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현상 얘기가 나왔는데,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네. 이현상이 추구한 정신을 한번 깊이 연구하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만약에 그 사람의 생애 그 자체를 미시적으로 분석한다면은
이 현상이 체계보다보다 나았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그 미국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고 그 쿠바는 성공하고 미국을 떠나서 하니까 그래 돼 있지. 우리는 지금 아직도 미국에 종속된 이 입장에서는 이현상이가 저래 저평가되는 데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 뭐 이현상만 아니죠. 많은 분이 계시지만은 제가 여기 오면은 저 지리산 자락으로 이래 보면은 항상 여기 오면 이현상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그 선생님 혁명은 예. 그것을 이끄는 동력이 음. 그 사람일까요? 상황일까요? 저는 상황으로 봅니다. 만약에 지금 호치민이 태어났다. 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교육자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또 체계바라가 좋은 데서 시작되면 굉장히 훌륭한 의사가 됐겠죠. 근데 그 상황이 교육자나 이렇게 작은 병을 치료하는 건 의사고 큰 병을 치료하는 사람은 혁명가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교육자도 작은 가르침을 가지려고 하면 애들을 가르쳐야죠. 큰 가르치려고 하면 이 나라를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따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어? 주변 풍경도 좀. 아이고, 뭐, 갑자기 이렇게 질문, 나는 그냥. 자기가 지금